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백세 라이프 내 몸 건강 체인지업 김현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수술을 받는 질환은 무엇일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1위 질환이 바로 백내장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매년 환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백내장은 노안과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방치하게 되면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요. 적절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눈 건강을 체크하고 빠르게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분 만나보셔야겠죠? 네, 지금 제 옆에는요, 우리 안과 전문의 염동주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평소 노안 증상으로 불편함을 겪고 계신다거나 혹은 백내장 질환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신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자유롭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전문의와 상담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 그런데 최근 스마트폰이나 우리가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노안이나 백내장의 발병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환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노안은 어떤 증상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노안을 이해하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고 제가 노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좀 보시면 눈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보시면 사물에 반사된 빛이 이제 눈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각막이라는 검은 자 위에서 이제 빛이 굴절이 되고 그다음에 동공에 빛이 들어와서 수정체나 렌즈를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막과 렌즈를 통해서 굴절된 빛이 눈 뒤에 신경의 중심부에 맺히게 되는데요. 이 신경은 망막이라고 그러고 이 망막이라는 신경은 맺힌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뀌어진 전기적인 신호가 이제 저기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뇌까지 연결이 되면서 우리가 사물을 인지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본다, 잘 볼 수 있다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건강해야만 잘 볼 수 있는데요. 특히 노안이라는 것은 저기 보시면 가운데 렌즈가 하나 있는데요. 그 렌즈가 이름이 수정체. 왜 수정체냐면은 수정이란 보석처럼 맑고 투명한 물체라고 해서 제 이름이 수정체라고 불려졌는데 이 수정체가 제가 가까운 거 볼 때는 렌즈가 두꺼워지고 그래서 굴절력을 증가시키고 먼 거 볼 때는 이제 얇아지면서 굴절력을 적게 만들어서 카메라로 치면 이런 자동으로 초점 기능, 오토포커싱 기능이 있어가지고 젊었을 때는 잘 볼 수 있으나 이제 보통 한 40 정도 넘어가면 이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고 수정체를 잡고 있는 근육이 약해지면서 먼 거는 괜찮은데 가까운 거 볼 때 렌즈가 두꺼워지지 못하면서 가까운 거 보는 게 어렵게 되는 게 정확한 노안의 정의가 되겠죠. 네, 노안의 정의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카메라 렌즈 역할을 하는 이 수정체가 그 조절 역할을 잘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오래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저도 가끔 그런 경향이 있는데요. 가끔은 눈이 좀 침침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과연 노안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좀 헷갈릴 수 있는데 혹시 병원에 가기 전에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몇 가지를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저기 지금 빨간 바탕과 녹색 바탕의 글이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인터넷에서 유명한 그런 사진인데요. 과연 이 글 자체가 빨간 바탕에 있는 글이 잘 보이는지 녹색 바탕에 있는 글이 잘 보이는지에 따라서 이제 노안을 걱정해야 될 단계인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데 바탕 색깔과 관계없이 만약에 양쪽 글자가 모두 잘 보이거나 또는 빨간색 글자가 잘 보이면 당연히 노안에 대한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녹색이 좀 더 잘 보이거나 그러면 초점을 조절하는 이런 기능이 좀 저하돼 있고 아마 노안이 좀 시작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보다 더 정확한 거는 제가 지금 아래 보시는 8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8가지 항목 중에서 3가지 이상이면 노안이 조금 시작이 되는가 보다. 노안을 좀 걱정해야 되는가 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가장 중요한 건 아무래도 늙을 노자를 쓰니까 나이겠죠. 내가 지금 나이가 많이 넘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조금 어둡거나 아니면 몸이 좀 피곤했을 때 좀 시력이 좀 떨어지는 느끼는 거. 세 번째는 먼 곳과 가까운 곳을 볼 때 좀 초점을 전환하는 게 좀 늦어진다는 걸 느낄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책을 볼 때 처음에는 잘 보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좀 흐리고 머리까지 아프다. 이런 것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확실히 근거리 작업할 때 눈을 좀 찡그리거나 비비는 경우
그다음에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좀 흐릿하게 보이고, 그리고 이제 신문이나 책을 볼 때 점점 이렇게 조금 멀리 이렇게 보면 잘 보이는 거. 네. 마지막으로 이제 돋보기를 착용하면 확실히 좀 또렷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보이는 거. 이 8가지 중에서 보통 한 3가지 이상이 되면 노안을 이제 좀 강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고, 노안인지 아닌지를 아마 좀 체크를 정밀하게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네, 8가지 중에서 지금 3가지 이상이면 노안 진단을 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본 증상들이 내가 겪고 있는 증상이다. 아니면 내가 지금 노안인지 아닌지 그래도 헷갈린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우리 전문의와 상담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노안이라고 하면은요, 흔히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돋보기를 사용해야지라는 생각을 먼저 하게 돼요. 그 외에도 혹시 치료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일단 첫 번째는 가장 이제 쉽게 흔하게 할 수 있는 치료가 돋보기죠. 왜냐하면 렌즈의 이제 굴절력이 좀 저하가 돼서 초점이 더 뒤에 맺히면서 눈앞에 볼록 렌즈에 돋보기를 끼면서 그 뒤에 맺힌 초점을 앞으로 당겨주는 가장 저렴하고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게 돋보기인데, 돋보기는 예를 들면 노안이 진행이 되면 그 볼록 렌즈 도수가 달라져 가지고 계속 도수도 좀 바뀔 수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젠 보다 적극적으로 노안을 좀 치료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많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노안을 치료함에 있어서 백내장이 있는지 없는지 네. 차이에 따라서 조금 치료 방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돋보기가 쓰면 되지만 만약에 백내장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원래 있는 수정체 대신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되는데, 그 수정체가 원거리뿐만 아니라 근거리를 조절하는 그런 수정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백내장 하면서도 노안까지 조절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백내장이 없었을 때는 수정체를 못 건들기 때문에 각막이라는 아까 앞쪽에 있는 우리 검은 자 위를 예를 들면 레이저를 조사를 해서 각막 중심부를 좀 붉게 만든다든지 조금 두껍게 만들고, 그다음에 조금 여러 가지 어떤 보형물 같은 걸 좀 삽입해서 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각막 자체를 건드리는 수술은 크게 이렇게 많이 권해지진 않아요. 차라리 돋보기를 쓰고 아니면 백내장이 좀 진행이 됐을 때 백내장 수술을 통해서 노안까지 교정하자라는 게 아무래도 요즘에는 전국적으로 아마 조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네,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치료법까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백내장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치료 방법이 굉장히 크게 달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이 백내장, 어떻게 보면 노안과 같이 정말 안과 질환 중에서 대표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안과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일단은 백내장, 정확한 정의는 흰 백자, 내장. 우리 몸에 있는 장기를 내장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 소화기계 12지장, 위장 이런 것들 내장이라는 것처럼 눈에도 눈 안에 있는 장기, 그 중에서도 이제 수정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수정체를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 부분이 이제 흰색으로 변하는 걸 백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이 투명한 수정체가 흰색으로 혼탁이 되면서 조금 시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좀 흐려지는 증상이 백내장이죠. 아마 이 백내장은 근데 진행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나이가 들면서 점점 더 진행이 되면서 노안이 오는 시기랑 백내장이 오는 시기도 나이가 원인이라면 비슷하기 때문에 노안 때문인지 백내장 때문인지 또 조금 헷갈리는 경우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반드시 이제 이 침침한 게 과연 어떻게 침침한 건지는 좀 정밀하게 보려면 아마 안과 가서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현미경 검사를 통해서 구별을 하면 이제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안과를 통해서도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상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내장은 눈안이 이렇게 흰색으로 변하는 혼탁 증상이 나타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혼탁 증상은 왜 생기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원인이 있는데요. 일단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나이가 들면 누구나, 왜냐하면 그 수정체 자체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 단백질이 이제 변성이 되고 그다음에 색깔이 변하고 딱딱해지고 이런 게 가장 이제 큰 이유가 나이가 들면서이고요. 남자보다는 이제 여성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빨리 더 잘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성별 차이는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외상이죠. 예를 들면 축구공 같은 데 맞았다거나 아니면
부딪히거나 이럴 때는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이 단백질 자체의 변성으로 인해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전신 질환입니다. 예를 들면 당뇨가 젊었을 때부터 왔고 당뇨가 심하게 수치가 높고 조절이 안 될 때, 그리고 체질적으로는 제가 아토피가 굉장히 심하면 또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환경적으로는 뭐 술, 담배 많이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가장 또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자외선 노출이죠. 예를 들면 지역을 봐도 도시보다는 농촌에서 훨씬 더 백내장이 많은 게 더 뭐 농사일 같은 거 가면서 더 자외선을 직접 노출이 많기 때문에 아마 농촌에서 백내장이 더 많은 거고요. 그리고 약물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면역 질환 때문에 스테로이드라는 이런 약을 장기적으로 복용할 때, 그럴 때도 백내장을 좀 유발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부정맥 치료제, 통풍 치료제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이제 백내장의 좀 간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안과적으로 기저질환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추가적으로 백내장이 생기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근시죠, 근시. 예를 들면 굴절 이상을 통해서 이제 근시가 심해서 고도 근시로 넘어가고 이런 분들은 또 백내장이 조금 잘 생기는 경향이 있고요. 또 백내장과 녹내장, 백내장 비슷하지만 녹내장이 있는 경우에도 또 백내장이 잘 생기죠. 뭐 참고로 녹내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백내장은 눈 안에 렌즈가 흰색으로 변한다는 게 백내장인데, 그럼 녹내장은 녹색으로 변하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쇠가 이렇게 닳아 없어지듯이, 녹이 쓸면 닳아 없어지듯이 눈에 있는 시신경이 닳아 없어져서 마치 신경이 녹쓰는 것처럼 노화가 되는 게 녹내장인데요. 그래서 신경이 녹쓰는 것처럼 이렇게 닳아 없어지면 우리가 주변부부터 시야가 점점 좋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결국에는 우리가 터널 같은 데 운전했을 때 차 안에 불을 끄고, 그 다음에 터널에서 불이 꺼지면 저기 터널 끝에만 이제 초점이 남아있는 것처럼 터널 시야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녹내장 말기는 그렇게 되는 게 녹내장이기 때문에 녹내장에 있는 분들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되게 유명하고 중요한 게 눈 뒤에 망막이라는 신경을 어떤 피가 났든지 망막에 떨어져서 이렇게 망막 수술했을 때는 또 그런 과정 중에서 그 이후에 또 백내장이 추가로 생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들도 이런 예를 들면 전신질환, 어떤 약물을 치료하거나 안과적으로 이런 게 제가 해당이 된다. 또는 나이가 조금 확실히 나이가 있는데 좀 침침하다. 이런 분들은 직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백내장뿐만이 아니라 녹내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주셨는데요. 사실 이 백내장의 원인은 정말 다양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하단에 보이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저는 책을 볼 때 돋보기 안경을 쓴 지가 몇 년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이 돋보기가 잘 보였는데 지금은 이 돋보기를 써도 잘 안 보여요. 혹시 저 돋보기 도수도 나이가 들면 변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렇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일단은 원거리가 굉장히 잘 보이는데 나이가 조금 드니까 갖고 온 거 안 보이니까 주변에서 돋보기를 써봐라 라고 해서 돋보기를 쓰니까 이제 잘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돋보기를 분명히 잘 맞춰서 잘 쓰고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잘 안 보인다. 돋보기 도수도 변하냐? 당연히 변하죠. 왜냐면은 노안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중체의 이제 조절력이 떨어지는데, 조금 떨어졌을 때는 그 상태를 교정하는 거는 볼록렌즈의 도수가 조금 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노안이 더 진행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볼록렌즈 도수도 더 높아져야 되고, 그러면 돋보기 도수도 더 높아져야 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통상적으로 한 몇 달이는 건 아니지만 한 몇 년, 예를 들면 한 2, 3년 정도 쓰면 돋보기 도수가 한 3, 4년 쓰면 한 단계 올라가고 네.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돋보기 도수가 만약에 조금 안 맞다 싶으면 이제 안과에 가서 이제 안과 전문의를 통해서 정밀하게 지력 검사를 하고 처방전을 받아서 이제 안경점 가서 이제 안경을 맞추면 이제 굉장히 본인에 맞는 그런 이제 도수를
그런 안경을 착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방금 4, 5년 전부터 안 보이셨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한 3년에 한 번씩은 그래도 체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그럼요. 네, 그래서 안과에 가셔서 네, 이렇게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무료로 전문의의 소견을 들어볼 수 있는 내 몸 건강 체인지업. 나도 이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 내 증상은 어떤 것일까? 어떤 치료가 적합할까? 이런저런 고민들 네, 혼자 하지 마시고요. 저희랑 함께 고민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아래 하단에 나가는 번호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백내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뚜렷한 증상이 처음에는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도 갑자기 증상이 악화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서도 참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가 진단법이 있을까요? 그렇죠. 노안도 자가 진단이 있듯이 아마 백내장도 조금 스스로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몇 가지가 있는데요.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일단은 잘 보이는데 갑자기 눈이 좀 침침해진 적이 있다. 똑같이 노안처럼 지금 8항목 중에서 한 3가지 이상이면 백내장을 좀 의심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좀 침침해진 적이 있다. 두 번째는 이제는 안경이나 돋보기를 써도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요. 좀 겹쳐 보인다는 느낌. 사물이 2개를 보이나? 3개를 보이나? 이런 느낌이 겹쳐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번째도 중요한데요. 분명히 나는 가까운 거 볼 때 돋보기 썼는데 갑자기 돋보기가 없는데 신문이나 글씨가 잘 보인다. 네. 오, 내가 회춘했구나 라는 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도 반드시 녹내장에 이렇게 백내장이 진행이 됐을 때 핵백내장인 경우에는 이렇게 굴절력이 커지면서 근시가 유발이 되면서 오히려 근거리가 더 잘 보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럴 경우는 백내장을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시야가 뿌옇다는 느낌, 그리고 밝은 곳보다는 어두웠을 때 오히려 조금 더 잘 보이고 밝은 곳에서는 조금 더 불편하고 좀 가까운 거 좀 잘 안 보인다는 느낌이 들 때, 마지막으로는 조금 시야 확보가 잘 안 되고 답답한 걸 느끼는 거, 이런 8가지 중에서 한 3가지 이상 있으면 또 백내장이 의심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안과 가셔가지고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역시 백내장도 자가 진단 테스트 8가지 중에서 3가지 이상이면 조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니까 노안과 좀 반대되는 증상도 보이는 것 같은데요.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눈에 혼탁이 나타나는 것도 보면 정도나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는 왜 그런 건가요? 그럼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그 수중체의 혼탁 사진을 잠깐 보시면 네. 이 수중체도 이제 위치, 예를 들면 앞, 중간, 뒤가 있고요. 그리고 색깔이 좀 흰색으로 변하는 거, 또 누렇게 변하는 거, 그리고 좀 딱딱하게 변하는 거, 이런 것 따라서 여러 가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뭐 중간 부위, 앞쪽, 뒤쪽, 또 색깔도 이렇게 좀 조금 약간 뿌옇게 아니면 굉장히 빨갛게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 노랗게까지 진행이 되는 경우,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사람마다의 이런 어떻게 보면 수중체 혼탁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앞 중간은 괜찮은데 뒤쪽이 유난히, 앞에는 문제는 전혀 없는데 뒤만 혼탁이 있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 혼탁 정도에 비해서 불편함이 훨씬 더 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면 중간 부분이 그렇게 색깔이 조금 하얗게 노랗게 변하는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백내장이 있는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시력차가 별로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뒤쪽에 이렇게 훈황 혼탁이 심하게 있는 그거는 또 있는 것에 비해서는 더 많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네. 그런 위치에 따라 다를 거고,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왼쪽에는 중간 부위가 이렇게 노랗게 딱딱하게 변한 핵백내장,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피질 백내장, 앞쪽에 이렇게 하얀 막이 끼면서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아마 이런 거는 안과에서 현미경으로 정밀하게 이제 정확하게 진단받고 거기에 따라서 시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체크해 보면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리고 어떤 위치에 따라서 백내장이 있고 그거를 뭐 잘 체크해 보시면 아마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굉장히 종류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치료를 잘 받아야 할 것 같아요. 백내장 치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치료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약물 치료, 수술적 치료. 네. 약물 치료는 대표적으로 이제 눈에 이제 점하는 안약 치료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먹는 약 치료가 있을 텐데 대부분 약물 치료를 하는 것은 백내장이 있는 거를 완치하는 건 아니고요. 백내장이 더 진행되는 속도를 느리게 하려고 천천히 진행하기 위해서
보존적 치료죠. 네. 그렇기 때문에 백내장 초기에는 조금 의미가 있을 수는 있는데 백내장이 중등도 이상으로 진행이 됐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먹는 약을 드신다. 그다음에 약을 넣으셔라 하고 하시면 생각보다 효과를 많이 볼 수 없습니다. 거의 못 볼 거예요. 네. 그럴 경우에는 아마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겠고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초기 단계다. 또 의외로 안약 넣고 먹는 약 드시고 좋아지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또 뭐 급하게 수술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약물로 좀 치료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인데 근본적으로는 콘탁트 렌즈 자체를 저희가 초음파를 통해서 제거를 하고 그 백내장을 제거하고 끝 하면 빛을 모아주는 그런 볼록 렌즈가 없기 때문에 아예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거는 몇백 년 전에 백내장을 이제 처음 발견하고 예전에 이제 뭐 그리스나 이럴 때 그냥 수중체만 제거해도 제거하고 나서는 이만한 또 볼록 렌즈를 껴야 되는 돋보기를 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제 인공 수중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자리에 미리 준비한 인공 수중체를 넣게 되면 그것도 자기의 도수에 맞는 렌즈들을 다 준비를 해가지고 넣게 되면 굉장히 잘 보일 수 있게 되겠죠. 네. 사실 약으로 치료되면 참 좋겠지만 정도가 심해진 상황이면 꼭 수술을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술이라고 하면 저도 사실 들으면 그냥 무섭긴 한데요. 만약에 진짜 이 백내장을 앓고 있는 분이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더 두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보다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하게는 콘탁트 렌즈 백내장을 제거하고 네. 그 자리에 인공 수중체를 넣는다. 네, 조금 더 제가 화면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계속 다음 보여주시면 빛이 맺혀서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위에 있는 렌즈는 이제 투명한 렌즈고요. 그 다음 보시면 이 투명한 렌즈가 이제 이렇게 뿌옇게 혼탁이 그 다음 보시면 혼탁이 되게 되면 똑같은 빛이 이제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나오면 눈 안에 들어오는 빛의 양이 적게 돼요. 네. 위에 사진은 백내장 없기 때문에 빛이 많이 들어왔는데 밑에 사진은 백내장이 이제 빛 자체를 감수를 줄이기 때문에 선명해 보이던 이런 애기 얼굴이 흐리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수술은 이제 간단하게 예전에는 수술을 간단하게 뭐 전신 마취한 적도 있고 예전 한참 예전에는 네. 그리고 눈 아래 이제 구우 마취라고 해서 눈에 주사를 맞고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간단한 안약이 있습니다. 그 안약으로 몇 방울 떨어뜨리면 감각도 없이 굉장히 마취가 잘 되거든요. 그 상태에서 다음을 보시면 자 혼탁트 렌즈 때문에 이렇게 안 보이는 거를 자 눈 안에 보시면 지금 노란 게 다 없어졌습니다. 없어진 상태는 이제 초음파를 통해서 백내장을 다 제거한 거고요. 네. 그 자리에 지금 인공 수중체가 잘 들어가게 되면 다시 초점이 제대로 맞춰서 이제 애기 얼굴이 잘 보는 것처럼 이렇게 수술을 마무리하게 되는 거고요. 시간은 뭐 숫자에 따라서 다르지만 대개는 한 20분 내외 정도 걸리고 주변에 보시면 이제 잘하는 분들 뭐 보통 이제 안과 전문의들은 다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수술을 잘 하시기 때문에 잘 하시는 분들을 알아보고 그리고 믿을 만한 분께 아마 차근차근 준비해서 급하지 않게 잘 받고 하면 아마 굉장히 좋은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기도 하고요. 그런 수술일 겁니다. 네, 이렇게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게 되면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시력이 회복이 돼서 정말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 상담 들어오고 있습니다. 화면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안과 전문의 우리 옆에 계시는 우리 염동조 선생님과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놓고 있으니까요. 평소 시력에 이상한 점이 있다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아래 번호로 바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가 연결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네. 불편하시나요? 제가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눈이 잘 보이다가 또 잘 안 보였다가 반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노안 증상인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올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52살인데요. 52살. 네. 자, 아까 저희가 봤던 노안 진단 테스트에서 일단은 나이가 많이 넘은 거, 네. 그다음에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데 눈이 좀 잘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그 말은 노안이 만약에 심했다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돋보기를 써야만 컴퓨터 작업을 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잘 보였다. 네. 어느 순간에는 또 안 보였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노안이 있으실 거고 두 번째는 좀 잘 보이는 순간도 있고 잘 안 보이는 순간도 있다. 아마 굉장히 안구 건조증 같은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통상적으로는 그냥 생활할 때는 제가 3초, 4초마다 눈을 한 번씩 깜빡거리게 되는데요. 네. 우리가 집중적으로 뭐 TV를 본다, 스마트폰을 본다, 뭐 공부를 한다 이럴 때는 통상적으로 한 5초에서 6초 정도의 눈을 한번 깜빡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눈 깜빡임의 그런 간격이 좁아지면 눈물이 막이 빨리 파기가 돼요. 그러면 분명히 컴퓨터를 하다가도 컴퓨터 하면 이렇게 눈 떠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 순간 눈물막이 파괴되면서 아마 안구 건조증도 우리 어머님이 지금 컴퓨터 작업을 하시는데 좀 영향을 끼치긴 할 거예요. 혹시 눈이 시리거나 뻑뻑하지는 않으신가요? 아, 예. 컴퓨터 작업 맨 처음에 할 때는 좀 괜찮은데요. 이게 좀 시간이 지나다 보면 이렇게 눈이 좀 뻑뻑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마 그럴 겁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노안은 나이도 그렇고 컴퓨터 작업이 원활하게 되지 않는 걸 봐서 노안이 어느 정도 있으실 텐데 여기에서 이제 보통의 여성분들이 중년의 여성분들이 이제 호르몬 변화가 생길 나이예요. 호르몬 변화가 생기면 눈물이 굉장히 진해지고 네. 눈물이 진해지면 눈물이 빨리 파괴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중적으로 TV를 본다든지 컴퓨터 작업할 때는 확실히 눈이 많이 건조해지거든요. 아마 노안도 있으실 거고 눈이 좀 건조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사회적인 화두가 많이 되고 있어요. 안구 건조증이. 그렇죠. 이거를 조금 어떻게 치료할 건지 이제 안과 전문의랑 조금 선생님들이랑 상의를 하시면 조금 더 예를 들면 따뜻한 찜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공 누액 같은 걸 보존적으로 넣는다든지 이런 도움도 많이 될 거니까 아마 요거는 이제 두 가지를 노안과 안구 건조증을 안과에서 아마 체크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내가 지금 이 증상이 노안인지 백내장인지 궁금하신 분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아래 하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 바로 상담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통화 한번 해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눈이 침침해서 동네 안과에 가니까 백내장 수술을 해야 한다 그러더라고요. 네. 백내장 수술은 언제쯤 받는 게 좋은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아버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예, 59입니다. 혹시 아버님이 평상시에 예를 들면 운전한다든지 생활을 하실 때 조금 불편한 점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요즘 들어 운전할 때 특히 눈이 많이 부신 게 불편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은 주명이라고 해서 낮에 오히려 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운전할 때는 저희가 뭐 자외선 차단 선글라스를 껴도 강한 빛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이 많기 때문에 네. 강한 빛을 받으면 렌즈 콘택에서 초점이 두 개로 맺힌다든지 그래서 운전할 때 꼭 차선에 두 개로 보인다든지 아니면 눈이 너무 부셔가지고 운전하기 힘들다. 이게 과연 백내장에 상관이 있을까? 이게 백내장 굉장히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네. 특히 운전할 때 불편하고 저희가 옛날에는 백내장 수술을 어떻게 해야 되냐, 언제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가 시력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몇십 년 전에는 0.5 이상이면 좀 지나고 0.5 이하면 수술을 하자라는 게 굉장히 예전에 기준이었는데 요즘에는 예전과 달리 어떻게 보면 QL을 중요시하고 시력의 질에 대한 환자들의 이런 강한 바램들이 많기 때문에 언제쯤 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많은데 결국 저희가 안과 의사들이 생각하는 거는 환자분이 일상생활을 할 때 확실히 불편함을 느끼는 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 할머니가 어르신이 나이가 한 89 되셨는데 네. 백내장이 너무 심하게 오셨어요. 근데 본인은 괜찮으시대요. 나는 뭐 가까운 거 바늘귀도 잘 보이고 뭐 생활하는데 뭐 불편함이 없다. 근데 뭐 조금 우연히 자녀분들과 안과를 왔는데 과연 이분을 수술해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백내장이 중등도 이상이 진행이 됐고 네. 그리고 나이도 많으시니까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나이도 고령이시고 본인이 충분히 만족하는데 굳이 그 수술을 무리해서 하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그 가족들의 생각이라든지 환자 본인의 판단, 내가 충분히 좋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 그런 욕구가 있는 분이 이제 수술을 받아야 본인 만족도가 좋아지는데, 지금 나는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뭐 굳이 이걸 해야 되냐, 그런 분한테 굳이 억지로, 이거는 분명히 수술이 간단하니까, 그리고 너무 연세가 많고 백내장이 많이 심하게 진행이 됐는데 수술을 하세요라고 하면 환자도 조금 거부감을 일으킬 수 있고,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또 의사도 조금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준은 환자가 수술을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또 백내장이 한 중간 정도 이상 진행이 됐을 때 확실히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느낀다. 이런 게 있으면 아마 안과 선생님이랑 잘 상의하시면 이제 수술할 정도, 안과 선생님도 동의하고 본인도 동의한다. 그러시면 아마 수술하시면 굉장히 만족도 있는 행복한 그런 수술이 될 겁니다. 네, 내 증상에 맞는 치료법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들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네, 이렇게 전문의와 직접 상담하실 수 있는 기회 열어놓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백내장과 그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서 치료 과정에서 인공수정체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공수정체는 또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관건은 어떤 인공수정체를 쓰는가.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 패턴에 맞는 인공수정체를 잘 상의해서 잘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은 화면을 보시면 기본적으로는 초점을 몇 개 하는가가 중요한데요. 단초점은 근거리 또는 중간거리, 원거리 중에서 하나의 초점만을 집중해서 교정하는 거고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원거리를 저희가 타겟으로 목표로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일상생활을 하기에 중요한 거리가 기본적인 원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원거리를 하고 대신 이 단초점 렌즈를 사용했을 때는 근거리가 불편해요. 왜? 포커스 자체를 모든 거를 다 빛을 먼 거 볼 수 있게끔 집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는 다 이렇게 단초점 렌즈를 썼죠. 그래서 그냥 백내장 하고 나서도 돋보기를 써야 된다라고 해서 돋보기를 썼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최근 한 10년 이상 20년 정도 된 이중 초점이 나왔습니다. 나는 먼 것뿐만 아니라 근거리도 보고 싶어. 먼 거, 근거리 두 개의 초점을 교정하는 그런 이중 초점 렌즈가 나왔고요. 최근에 이제 2가지 이상 다초점 렌즈가 나왔습니다. 즉 근거리, 원거리 그 사이에 있는 중간거리. 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핸드폰 보는 거리를 근거리를 했을 때 컴퓨터 화면이 중간거리고요. 그 이상이 원거리인데 이렇게 원거리랑 근거리를 했으니까 컴퓨터 화면이 조금 불편하다. 왜냐하면 그 굴절력이 다 다르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다초점, 3중 초점, 4중 초점, 연속적으로 초점을 낼 수 있는 연속 초점 렌즈까지 나왔기 때문에 거의 이런 렌즈가 인공지능에 가까운 렌즈죠, 실은. 네. 다 그때그때 이제 초점을 다 달리해가지고 잘 볼 수 있는 렌즈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에게 맞는, 나는 예를 들면 이 렌즈 자체가 또 사람의 눈 위치와 눈 상태랑 따라서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는 뭐 야간 운전을 많이 한다. 그럴 경우에는 또 조금 피해야 될 렌즈가 있고요. 또 나는 야간 운전을 하지 않고 책을 많이 본다. 전 책 보는데 정말 내 행복을 느낀다. 그러면 정말 책 보는데 맞는 도수를 그런 상품화된 렌즈들이 많기 때문에 교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난시를 같이 교정을 하느냐 마느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렌즈가 있습니다. 이 렌즈는 여기 보시면 제가 상품명은 말할 수는 없지만 이런 여러 가지 단초점부터 다초점, 연속초점, 이중초점 다 있고 또 난시에 따라서도 교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렌즈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난시가 있는데 굳이 난시를 교정하지 않는 것보다는 렌즈 자체가 난시를 교정하는 렌즈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훨씬 더 선명한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겠죠. 아마 이거는 조금 더 경험이 많은 전문의와 상의하셔가지고 본인에 맞는 렌즈를 사용하면 굉장히 아마 만족스러울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공수정체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치료법도 굉장히 다양한 것 같습니다. 나에 맞는 것을 잘 선택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기 위해서는 꼭 전문의와 상담이 필요하다는 점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노안과 백내장 치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검진을 받으면 되는지 예방법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은 요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거는 스마트폰이에요. 눈이 특히 뭐 백내장, 노안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항상 자외선 차단. 요즘에 핸드폰을 보면 블루라이트 필터라는 게 있는데 자외선 중에서도 우리가 생활 자외선이라는 청색광이 있는데 청색광이 굉장히 눈에 신경에 많은 이런 나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런 청색광을 차단하는 그런 핸드폰도 있고 어플도 있기 때문에 그 핸드폰에 만약에 그 기능이 되면 핸드폰을 당연히 그 핸드폰을 이제 활용하는 게 좋고요. 아니면 어플을 다운받아서라도 그렇게 청색광으로부터 눈 신경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리 자체도 최소한 한 30cm 이상 두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는 당연히 자외선 차단하는 거죠. 왜냐하면 특히 여름 같은 데는 자외선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선글라스도 좋고, 그다음에 안경을 끼시는 분들은 자외선 차단되는 그런 렌즈를 통해서 자외선으로부터 신경을 보호하는 것도 좋을 거고요. 그리고 식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백내장이나 이런 것들을 또 다 이렇게 신경도 건강하게, 예를 들면 루테인이나 베타카로틴 같은 게 포함된 녹황색 채소 같은 것도 드시면 아마 노안과 백내장에 좀 도움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런 눈이 너무 피곤하니까 눈을 감고 이렇게 근육을 좀 마사지를 풀어준다든지, 또 안과에서도 이렇게 마사지 풀어주는 그런 건조증도 같이 치료하는 그런 장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도움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술, 담배 줄이시는 거는 뭐 네. 당연히 기본일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안과에서 내가 노안과 백내장이 있을 나이가 좀 됐겠다라고 생각하는 나이가 보통 40대 중반 이후에 50대 그럴 나이는 안과 가셔가지고 검사를 내보면 의외로 노안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백내장이 하나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막연한 두려움보다는 안과에서 현미경 검사, 정확한 시력 검사를 통해서 내가 노안이 백내장이 어느 단계인지, 그러면 내가 예방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지 그런 것들을 조금 안과 전문의랑 상담을 하고 진료를 보면 아마 그게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평소 생활 습관뿐만이 아니라 먹는 것도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자외선 차단과 또 휴대폰에는 뭐 블루, 네, 그런 청색 그런 블루라이트, 네, 필름 이런 것까지 사용하시면 보다 더 유용하실 것 같고요. 무엇보다 안과 자주 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검진은 얼마나 자주 받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안과 검사가 가면 엄청 검사가 많아요. 예를 들면 현미경 검사부터 시력 검사, 그다음에 눈 앞에서부터 뒤까지 다 정밀하게 사진을 찍는 거, CT를 찍는 거, 초음파를 찍는 거,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이제 생각해야 될 분들은 눈이 어렸을 때 많이 나쁜 분들, 그런 분들은 특히 고도근심, 우리가 마이너스 6디옵터 이상을 고도근시라고 하는데, 그렇게 그냥 근시인데 고도근시 이렇게 기준을 6디옵터부터 잡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눈 뒤에 있는 신경이 약해질, 신경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많기 때문에, 네. 내가 어렸을 때 눈이 굉장히 많아서 나빠서 돋보기를 굉장히, 안경 자체를 도수가 굉장히 두꺼운 걸 낀다, 그런 분들은 안과에 가셔가지고 눈 뒤에 신경혈관을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보시면요, 아빠 첫 장에서 보시면 앞부터 뒤까지 다 볼 수 있는데, 우리가 흔히 산동검사라고 합니다. 눈에 안약을 넣어서 애기 동자, 검은 동자를 키워야 눈 뒤에 있는, 아까 보시면 뭐 혈관들, 신경, 망막, 맥락막 이런 신경들을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자를 키워가지고 이런 신경에 문제가 없는지를 근시가 심한 분들은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사시다가 혈압이나 당뇨가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당뇨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혈관이 망가지는 질환이에요. 근데 눈에 눈에 당뇨가 합병증이 오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몸에 있는 혈관 중에 가장 가는 혈관이 눈에 있는 혈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당뇨를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반드시 안과 가셔가지고 눈에 당뇨 합병증이 오지 않은지를 봐야 됩니다. 당뇨가 오면 굉장히 치료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혈관 자체를 레이저 치료를 받는다든지 눈에 주사를 맞는다든지, 나중에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면 결국은 눈 신경 수술까지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미리 당뇨 있는 분들은 좀 안과 오셔서 검사를 받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노안과 백내장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불편함을 많이 이렇게 야기시키기 때문에, 나이가 40대 중반이 넘고 확실히 좀 근거리 보는 게 불편하다, 눈이 침침하다 라는 분들은 내가 혹시 눈이 건조해서 그런 건 아닌지, 진짜로 노안이나 백내장 왔는지, 그런 것도 나이가 조금 안과는 기본적으로는 이런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에 대해서 치료하는 과이기 때문에, 네. 아마 나이가 좀 있으시면 오셔가지고 그런 걸 눈 처음부터 끝까지, 즉 앞쪽에 각막과 눈 중간에 노안과 백내장, 눈 뒤에 신경까지, 또 요즘에는 굉장히 녹내장이 많기 때문에 녹내장은 없는지에 대한 검사를 아마 40대 중반부터는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40대 중반부터 미리미리 이렇게 예방과 검진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노안과 백내장으로 인한 안과 질환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굉장히 혼동되는 질환인 만큼 전문가의 상담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와 이렇게 1대1로 무료로 전화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열어놓고 있는데요. 네, 하단에 보이시는 이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제가 5년 전에 백내장 수술을 양쪽 다 받았거든요. 네. 네, 그때는 잘 보였는데 요즘에 침침하더니 다시 수술 전처럼 이렇게 흐리게 또 보여요. 그래서 이제 백내장 수술을 또 받을 수 있나 해서 문의를 한 거거든요. 혹시 지금 가장 불편하신 게 점점 잘 보이다가 다시 흐리게 됐다는 그런 얘기죠? 네, 수술 받기 전이랑 거의 비슷해서요. 그럼 최근에 그 수술 받으신 병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 병원을 가신 적이 한 몇 달 정도 되셨나요? 그때 수술 받고 잘 보여가지고 따로 가지는 않았거든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뭐 굉장히 그냥 백내장 수술 받고 잘 됐으니까 잘 됐다 그러고 잘 보이니까 끝라고 하는데 일단은 뭐 그렇다고 뭐 매달 오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백내장이 이렇게 생겨서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백내장이 다시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재발이 된다는 표현보다는 백내장 이후에 후발성 백내장이라는 그런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게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백내장을 제거하고 그 공간에 저희가 인공수증체를 삽입하면 그 뒤에 있는 얇은 막이 있는데 그 막에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분열과 증식을 하면서 막이 하나 살짝 생깁니다. 막이 하나 생기면 그걸 우리가 후발백내장이라고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술하신 병원 가셔가지고 레이저 치료를 해가지고 레이저를 하고 나면 그 막을 다시 제거하는 거예요. 그 막을 제거하면 잘 보였다가 그 막이 점점 이렇게 생겨서 침침하게 보이는 거를 그 막을 다시 제거하면 다시 또 선명하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그 후발백내장 레이저 치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분들이 관리를 안 받은 분들 몇 년 전에 수술하시고 안과를 한 번도 안 가는 분들은 생각보다는 이제 후발백내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막 수술하신 병원 가셔가지고 혹시나 그런 건 없는지 또 그 이외로 다른 여러 가지 당뇨나 혈압 때문에 신경이나 혈관이 망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백내장 체크해보고 두 번째는 혹시나 눈 뒤에 신경혈관에 문제가 없는지를 수술하신 병원에 가셔서 체크해 보셔서 혹시나 레이저 치료가 필요하다면 제 레이저 치료 받으시면 훨씬 더 잘 보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지금 또 시청자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통화 한번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불편하신가요? 제가요, 책을 보는 일이 많아서 지금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하고 나서도 다초점 렌즈를 낄 수 있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아직 그러면 백내장 수술을 받지 않으셨다는 얘기시죠? 네. 근데 요즘 침침해서 나이도 있고 해서 백내장인 것 같아서요. 자, 일단은 백내장 자체는 이제 안과를 가셔서 확인을 하실 수 있으신데 네. 평소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실 때 불편하거나 그러진 않으셨나요? 네. 저는 노안이 오고 나서 오랫동안 다초점 렌즈를 껴가지고 안경 하나로 큰 불편함이 없이 잘 지내왔었거든요. 자, 이런 분들은 이제 간혹 이렇게 다초점 렌즈 안경을 꼈을 때 불편한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머리가 인지해야 되는데 머리가 그 인지 자체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전화 주신 분은 이렇게 다초점 렌즈로서 잘 사용했으면 백내장이 있는 거를 만약에 안과에서 확인이 된다면 그냥 단초점 렌즈보다는 지금 쓰고 있는 다초점처럼 다초점 인공수증체를 사용하면 지금처럼 똑같은 효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굳이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다초점 렌즈를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다시 뭐 돋보기를 쓸 일은 없을 거예요. 쓸 필요도 없고 쓰는 것보다는 훨씬 편하니까 네. 아마 수술할 때 그런 렌즈를 고려해 보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렇게 상담을 받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노안과 백내장 등 안과 질환으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노안과 백내장은 나이가 들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누구나 이렇게 한 번씩 찾아오는 그런 반갑지 못한 손님이라고 생각이 되어지지만 그런 손님한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적극적으로 조금 치료에 임하면 의외로 저희를 별로 괴롭히지 않고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안과 가셔가지고 노안이 있는지 백내장이 있는지를 잘 체크하셔가지고 그때그때 맞는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뭐 100세 시대에 아마 좋은 시력을 오래오래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안과 전문의 우리 염동주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니 해도 예방과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면요, 바로 진단을 받고 차근차근 치료 계획을 세우셔서 100세를 위해 내 몸 건강 지켜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도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있는 번호로 계속해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